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신탁이에요. 신탁. 신탁 참 어려워요. 이게 부동산 전세 사기에서도 신탁이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신탁이라고 하는 게 내 재산을 맡겨두는 거예요. 이제 신탁회사에다가 뭐 생보부동산 신탁, 지금은 바뀌었죠. 뭐 교보부동산 신탁, 그 다음에 뭐 한국자산신탁, 뭐 여러 가지 신탁회사들이 있어요. 그 신탁사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내 재산을,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신탁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도 이용이 되거든요. 뭐 담보신탁이라든지 처분신탁이라든지 뭐 토지를 관리해주는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탁 종류가 있어서 어떤 내용의 신탁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탁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보시면 그 소유자란 갑구란에 신탁회사, 어느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탁을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는데, 위탁자는 원래 그 전 소유자거든요. 그리고 전 소유자가 자기가 신탁을 맡기면서 등기부에 보면 소유권자 명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신탁 계약의 경우에는 신탁은 등기부 등본에 보면 신탁 원부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신탁 원부를 꼭 떼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탁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담보 신탁인지 아니면 처분 신탁인지 뭐 관리 신탁인지 이런 내용들을 보려고 그러면 그 신탁의 다양한 내용들이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변호사들도 혼돈한다는 거예요. 가끔 누가 소유자냐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 제가 임차권하고 관련된 얘기, 전세 얘기 몇 번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여기서 대내적이라는 건 위탁자와 신탁사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대외적 다른 모든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위들 할 때 누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탁사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탁사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 동의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탁 계약은 금방 또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시켜버리고 신탁 계약을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탁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신탁사가 자꾸 바뀌는데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바꾸는지. 그건 물론 둘 간의 신탁 계약의 내용, 뭐 신탁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은 잘 봐야 돼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고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회사가 이게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건물이 자기 땅을 좀 먹었다는 거예요. 침범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환해라 라고 해서 토지 인도 소송을 구했어요. 내용 보시면요, 뭐 피고들은 소유자 공용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권자들이죠. 근데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함께 라는 뜻이에요. 원고한테 요 대지 감정도에 보면 뭐 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표에 기억 6 미음, 니은, 기억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이 부분이 좌우간 침범하고 있으니까 요만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도에서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이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건물을 인도해라, 토지를 인도해라. 물론 이 위에 이제 그 철거해야 될 대상물이 없었기 때문에 철거 청구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이걸 인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이 소송을 받아보니까, 야, 이것도 지금 보시면 변호사가 있거든요. 여기 분명히. 그리고 여기 법무법인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거 깜짝 놀란 게, 아니 물론 침범했으면 줘야 되는 거는 그 둘째 문제인데, 아니 무슨 저기 그 신탁된 땅을 위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변호사들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원이 그랬더니 우리가 주장했죠. 저희 피고들, 우리 쪽에서 뭐랬냐면, 야, 이거는 지금 신탁회사 하나자산신탁, 그러니까 큰 회사예요. 이 신탁사가 소유권,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 소유권자는 대내외적으로 자산신탁이다. 신탁회사인데, 아니 왜 당신이 청구했냐. 이거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법원에서도 이 판결문만 보면 됩니다. 판결문에서도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 그리고 위탁자라고 하는 건 전 소유자가, 그 진짜 소유자가 이 신탁 회사한테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해서 수탁자로 하여금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완전히 이전되고, 그래서 위탁자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탁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은 누가 갖는 거냐? 신탁회사가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할 뿐이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게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 둘 사이에서 제한을 받을 뿐이지 모든 관리 처분 권한은 신탁사한테 있다. 그러니까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도 누가 해야 되느냐? 신탁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위탁한 사람, 그 사람이 소송한 거는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어서 이유 없다라고 기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예요. 우리 변호사 보수도 거기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들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신탁에 대한 법리를 뭐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저희 유튜브 보시는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는 좀 반드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탁이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신탁자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계약해라. 그 얘기만 명심하시면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